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삼국지를 익힌 사람은 넓은 세상과 다양한 인간군상, 온갖 처세술을 깨우쳤을 테니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삼국지는 전쟁과 야망, 충성과 배신 속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특히 난세에 등장한 영웅들의 전략과 지혜로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삼국지를 제대로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죠. 무려 4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데다 분량도 방대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보통 대중적으로 즐기는 삼국지는 나관중이 쓴 역사소설 삼국지 연의인데요. 나관중은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배송지가 주석을 단 것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민간에 전해진 이야기를 추가 재구성한 것이고 보통 70%의 역사적 사실에 30%의 허구를 섞었다고 전해집니다. 입문자의 경우 몰입도가 높은 삼국지 연의를 먼저 접하고 나서 책을 통해 정사 삼국지를 깊이 흡수해보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삼국지를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연재합니다. 삼국지 연의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매회 마지막에서 실제 역사를 간단히 비교해서 소설과 정사를 함께 즐기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압축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인간군상을 접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인생의 무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 옛날부터 드넓은 중국 땅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사라졌습니다. 삼국지의 이야기는 한 나라가 망해갈 때부터 시작되고 위초고 삼국으로 갈라져 패권을 다투다가 다시 진나라로 통일되면서 끝나는데요. 한 나라 하면 보통 유방이 떠오릅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하면서 한나라 초대 황제에 올랐는데요. 한나라는 약 400년간 중국 대륙을 지배하며 중국 문화를 형성한 나라입니다. 한나라의 영향이 워낙 커서 오늘날 중국인들은 스스로 한족이라 부르고 사용하는 문자를 한자라고 부르죠. 물론 한나라 역사 중간에 외척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면서 15년 정도 맥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나라가 빠르게 망하고 다시 유씨 왕조의 한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보통 신나라 이전을 전한이라 부르고 신나라 이후를 후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후한 말에는 나라 구석구석에 망조가 가득했습니다. 조정에선 외척 세력과 황관 세력이 권력 싸움을 하는 와중에 서기 168년 13살 어린 소년이 황제에 올랐죠. 그는 한나라 제27대 황제 영제였습니다. 황관들은 영제를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고 영제는 아예 대놓고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황관은 한국으로 치면 내시와 같은 거세된 관료인데요. 10명의 황관 패거리, 일명 십상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습니다. 황제는 심지어 십상시의 수장인 장량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온 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다 천재지변에 전염병까지 들끓으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커졌습니다. 이때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한 남자가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장각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약초를 캐며 살던 장각은 병들거나 가난한 백성을 도우면서 인기를 쌓아갔는데요. 어느덧 수많은 백성이 장각을 따르게 되니 장각은 스스로 태평도라는 종교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란 두건을 씌우더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수도 낙양에 있는 놈들을 끌어내자고 외쳤죠. 그렇게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때가 184년이었습니다. 황건적 무리가 무려 40에서 50만 명에 달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황건적을 토벌하기로 하는데요. 대장군 하진은 노식, 황보숭, 주준을 필두로 광군을 내보냈고 동시에 황건적 토벌을 도와줄 의병을 전국구로 모집했습니다. 이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영웅들이 혜성처럼 등장하니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주의 탁현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서는 훗날 영웅이 될 27 청년이 의병 모집 공고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키는 7척 5촌에 긴 팔은 무릎에 닿을 듯 길었으며 큰 귀를 가진 그의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었습니다. 후한 시기의 1척은 23.1cm였으므로 유비의 키는 약 173cm로 추정됩니다. 유비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황족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운 탓에 돗자리나 짜면서 살고 있었죠. 유비는 온화하고 과묵했지만 마음속에 야망을 품은 사내였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을 돈도 없으니 한숨만 푹 나왔죠. 그때 뒤에서 한 사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겁니다. 사내 대장부가 나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숨이나 쉬고 있다니. 그의 이름은 장비, 자는 익덕이었습니다. 키는 팔척에 호랑이같이 사나운 얼굴, 목소리는 천둥이 치듯 쩌렁쩌렁했죠. 유비와 장비는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상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눈치챘습니다. 금세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근처 주막에 가서 술 한잔 하기로 했죠.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내가 장비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림잡아도 키가 구척 장신해 대추처럼 새빨간 얼굴에 수염은 가슴까지 주렁주렁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관우, 자는 운장이었습니다. 무광 가문 출신의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관우는 얼마 전 장터에서 건달을 혼내주다가 장비랑 인연이 닿은 사이였습니다. 어느새 합석한 세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야심을 확인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유비가 첫째,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였죠. 마음이 통했으니 알아온 세월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끓는 것을 느낀 세 사람은 장비네 집 뒤쪽 복숭아 나무가 만발한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여기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가 되기로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우리 삼형제는 서로를 도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위태로운 삶을 구하겠습니다. 비록 한나란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나란시에 죽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유명한 도원결이었습니다. 난세에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영웅이 많이 등장하는 법이죠. 유비 삼형제가 의병을 모집하자 금세 500여 명의 청년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수만 많지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삼형제에게 마침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말장사꾼인 소쌍과 장세평이었습니다. 소쌍과 장세평은 황건적 때문에 장사를 망쳐서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처음엔 백성들을 위한다던 황건적이 이젠 흑화돼서 같은 백성들까지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건적을 토벌한다는 유비 삼형제에게 말과 재물을 지원해주기로 했죠. 그들이 지원해준 물자는 말 50마리, 금 500냥에 무쇠가 1000근이었습니다. 그 무쇠로 세 사람은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유비는 2자루의 쌍고검을, 관우는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청룡 언얼도를, 장비는 길이가 수미터에 달한다는 장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유비는 의병을 이끌고 유주의 태수 유언에게 갔습니다. 잠깐 짚고 가자면 후한의 지역은 크게 13개 주로 나뉘고 주 안에는 군이, 군 안에는 현이 있는 구조였는데요. 군의 장을 태수라 하고 현의 장을 현령이라 했습니다. 유주의 태수는 안 그래도 의병을 모으느라 진땀 흘리던 차에 유비가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주니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며칠 뒤 5만 명의 황건적 무리가 유주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렇게 유비 삼형제는 첫 번째 전투, 대흥산 전투에 나섰는데요. 진을 치고 있는 황건적 무리를 향해 유비가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난세라도 그렇지 도적대가 되면 쓰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5만 명을 데리고 있는 황건적의 적장은 고작 500명 데리고 온 유비 무리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황건적 무리에서 장수 한 명이 튀어나오더니 자신 있는 놈은 나랑 한판 붙자며 도발을 했죠. 그러자 장비가 장팔사모를 들고 폭풍처럼 달려나갔는데 단 한 번의 합으로 상황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자 적은 단칼에 피를 뿜으며 죽어버렸죠. 그러자 화가 난 황건적의 우두머리가 원수를 갚겠다며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엔 관우가 평소보다 더 새빨개진 얼굴로 거침없이 뛰어나갔죠.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한 번 휘두르자 적장의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놀라버린 상황. 우두머리를 잃은 황건적은 당황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흥산 전투에서 관우와 장비는 훌륭한 무력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청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유비의 지략으로 통쾌한 역전을 거뒀죠. 이렇게 유비 삼형제가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는 한편 조정에서 파견한 노식, 황보숭, 주준 3명의 장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조조와 송경 같은 명장들 역시 활약하고 있었죠. 황건적은 리더 장각을 잃고 점차 기세가 꺾여버렸는데요. 유비 무리는 용맹한 장수들과 함께 결국 황건적의 잔당까지 해치웠습니다.
드디어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황건적의 난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서는 황건적 토벌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유비에겐 고작 마을의 현령도 아닌 현위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세운 공이 얼만데 이렇게 낮은 관직을 주다니 막내 장비는 속상해서 미칠 노릇이었고 관우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불평도 없이 차분하게 말했죠.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한둘이더냐. 맡은 바에 충실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안희연이라는 곳에서 현위로 일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유비를 좋아했죠. 그렇게 4달쯤 지났을 때 조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황건적 토벌로 벼슬을 얻은 자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구라는 감독관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유비는 예의 있게 도구를 대접했는데 도구는 무례한 태도로 유비의 꼬투리만 잡았죠. 은근히 황족핏줄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그깟 의병으로 관군 좀 보조한 걸로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면서 뇌물을 바치라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관직에 연연할 인물이 아니었죠. 그리고 막내 장비는 그런 도구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뜩이나 술 한 잔 걸친 상태에서 도구에게 달려간 장비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도구 머리채를 끌고 기둥에 묶더니 피범벅이 되도록 혼쭐을 내줬죠. 이를 발견한 유비와 관우가 장비를 말리더니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우는 형님이 큰 공을 세웠는데도 겨우 하급 관리직을 주더니 그마저도 뺏으려 한다면서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훗날을 기약하자고 했죠. 고민하던 유비는 신분이 적힌 패를 꺼내 던지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조정에서 보낸 감독관을 피범벅으로 만들었으니 유비 삼형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는데요. 이동 중에 또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공을 세운 덕분에 유비는 다시 평원이라는 곳에 현령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삼국지 연의 첫 번째 편은 실제 역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장비가 도구를 피떡으로 만든 장면은 사실 인물이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구를 때린 게 장비가 아니라 유비였다고 기록돼 있죠. 또한 정사 삼국지에서 십상시는 10명의 황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상시는 함께 모인 중상시라는 의미일 뿐 10명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며 역사에 기록된 십상시는 12명입니다. 다음 도원결의는 어떨까요? 실제 역사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실제로 도원결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세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 촉서 관우전에서는 세 사람이 잠잘 때도 함께 했으며 형제처럼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을 이끈 장각은 실제로 어떻게 죽었을까요? 장각은 동생 장보, 장량과 함께 황건적을 이끌었는데요. 장각 삼형제 모두 후한의 마지막 명장이라 불리는 황보숭에게 토벌됐습니다. 황보숭은 이미 병사한 장각의 시체를 다시 꺼내 목을 잘라 수도로 보냈고 장량과 장보를 참혹하게 죽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진압됐지만 나라는 여전히 엉망이었으므로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반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년 영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조정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예쁜 여동생을 이용해 벼락출세한 대장군 하진과 황제 옆 십상시의 대결을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삼국지 다음 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넓어지는 인문학 채널 쏨작가의 지식사전은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으로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